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9장 응용 국제무역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D 무역정책에 대한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에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무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더 나아가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편지 쓰는 것처럼 했습니다. 보고서 같이 이렇게 썼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대통령 귀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이것도 오래 연구했네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출과 수입 관련한 무역에 대한 자유화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보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답을 볼게요. 자유무역이 허용된다면 아이소랜드의 섬유 가격은 국제 가격과 같아지게 될 것이고 국제 가격이 무역 이전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소랜드의 A와 같은 상황이어서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다면 아니면 B와 같이 이렇게 더 비싸게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보다 얘가 더 싸게 생산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된다? 수출국가가 되는 것이지. 수출국가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여기 보니까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수입국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그렇지. A국가와 B국가가 있으면 국제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국내 시장의 생산 가격을 살펴보면 이게 바로 뭐야? 그렇죠. 비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걸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와 같은 국가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비교 열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블러블러 결과적으로 아이소랜드는 수입국의 섬유의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이 아이소랜드에 비해서 섬유 생산의 비교 우위, 그러니까 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가, 아이소랜드가 비교 우위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야. 요거는 이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가,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것은 시장 개방 후에 국내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 가격이 낮았잖아. 근데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자, 그럼 누가 이득이야?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을 더 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이 경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하게 되니까 물건을 더 싸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요.
반대로 자,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 그래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떤 경우이든 국가적으로 무역의 이익이 손실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산자의 이득이 소비자의 손해보다 크고요. 생산자의 손해보다 소비자의 이득이 크고 아무튼 수출국이 됐던 수입국이 됐던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전체의 이득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수출국가도 이득이고 수입국가도 이득이고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자,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자, 여러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관세를 부과 시 자, 관세는 아이슬란드가 섬유 수입국일 때만 의미가 있고요. 당연하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입국인 경우에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관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게 됩니다. 데드웨이트 로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산자들이 생산을 더 하게 되고 또 원하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텍스가 되는 거야.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가격에 왜곡을 초래하는 데드웨이 로스 이게 바로 뭐다?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율 관점에서 봤을 때 최선의 정책은 바로 뭐냐? 관세와 같은 무역 제한 정책 없이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 저희의 답변이 대통령의 새로운 무역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이슬란드 경제학자 일동.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을 보고서 편지 양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국제무역의 또 다른 이득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살펴봤던 소비자, 생산자 등등 그런 이득 이외에 또 다른 이득이 뭐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다양한 소비 관련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다양한 소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 가시죠? 그렇잖아. 우리가 국제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많은 물건, 시장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내가 사 먹고 하다 보면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독일 맥주가 미국 맥주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독일에도 자동차 수출하면서 독일 자동차를 또 우리나라는 수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한 제품의 차별화된 그 혜택을 제품의 차별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하락. 두 번째는요. 규모의 경제는 뒤에 생산과 관련한 파트에서 다시 할 거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제로 생산비가 하락한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바로 뭐냐면 규모를 크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이다, 비용이 절감된다 이 뜻입니다. 자, 스케일을 크게 해, 규모를 크게 해. 대량 생산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생산 시 이득이 발생한다, 비용이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품종으로 소량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량 생산했을 때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커피도 대량으로 사거나 아니면 책도 대량 인쇄하거나 뭐든지 대량으로 하게 되면 잡채를 만들거나 식당 할 때도 대량으로 우리가 원료를 구입하게 되면 할인해주는 혜택의 효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량이라는 말 잘 보시고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특히 거기 밑줄 치세요.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좀 시장 자체가 작아. 그럼 현대자동차가 무슨 소나타 자동차를 만들 때 뭐 10,000대, 20,000대 아니면 1,000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1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만들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가격을 대량 생산하니까 싸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국내에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데 많이 생산했어. 그러면 재고가 많이 생기잖아. 초과 공급이 되잖아. 이걸 해외에 팔 수가 있게 되니까 맘 놓고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면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확대 이게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쟁의 촉진. 그래요. 이게 해외 시장에서 수입을 한다라는 그런 위협이 되면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경쟁이 없다고 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그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인데 시장 지배력이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장 지배력이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기업은 시장 지배력의 혜택을 통해서 국내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시장 지배력이 이제 독점과 같은 상황인데 그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네, 시장이 개방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들은 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만약에 경쟁 열의에 있거나 만약에 좀 생산하는데 조금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기업들은 경쟁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적자 생존, 그러니까 경쟁한다는 게 사실은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국가 전체,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가 간의 기술 전파는 많은 경우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재화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농업 국가가 컴퓨터 혁명, 스마트폰 이런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뭐로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뉴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게 전파, 확산되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용도 떨어뜨리고 시장 지배력을 제거하면서 생산성을 올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술을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짝 정리 좀 해볼까요? 요거는 우리 무역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관세 이외에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쿼터는 이제 수량을 할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 수요 공급에서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야. 텍스를 부과해서.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요. 수입 쿼터라는 것은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급, 수요가 있으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시장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입량을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관세다. 이렇게 보면은 아예 물건 자체를요, 수입 물건 자체를 수량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수입량을 이만큼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이만큼 더 이상 증가를 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하는 거야, 이쪽에.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수량을 이렇게 통제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물건을 이렇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는 어떻게 돼요? 관세는 관세를 부과해서 텍스를 부과하는 거잖아.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조세 수입에 해당하는 크기가 수입이 이 수입국의 정부의 어떤 재정으로 수입국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이 증가 이렇게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쿼터다라고 하면 수량을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독일에서 뭐 BMW, 벤츠 이런 걸 수입한다 합시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아무나 다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를 정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공식 수입업체.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이 정부한테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이게 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쿼터를 할 수 있는 그 쿼터의 어떤 할 수 있는 그 수입권을요, 경매를 통해서 팔게 되면 다시 정부가 가져갈 수는 있긴 한데 보통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컬럼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수입 쿼터를 부과하는 많은 정부들은 수입면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업자한테 귀속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수출 자율 규제라 해서요. 거기 미국이 일본한테 가서 너무 일본 자동차가 미국을 막 시장을 완전히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리니까 야, 좀 살살 좀 해.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규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볼런터리해서 V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무역을 제한하는 방법들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보시고요. 나중에 국제경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액테니아가 커피 무역을 자유화했을 때 이 나라의 커피 국내 가격이 하락했다. 자, 자유화했더니 커피의 국내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이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전에 국제시장 가격보다 비쌌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비교 열이에요? 비교 우위입니까? 비교 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싸게 생산했으니까 비교 열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 국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렇지. 가격 하락으로 국내 생산은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생산량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는 수입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해. 그만큼 초과 수요 괴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수입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 보실 땐 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다음에 4번. 어떤 나라가 무역을 자유화하고 수입국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입 국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림도 같이 머릿속에 잘 체크해 주시죠. 자, 국내 시장보다 국제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이렇게 싼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이렇게 더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잖아.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아니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지. 생산의 어떤 유인이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근데 생산자 잉여 감소보다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총 잉여도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에 우리가 수입국에 관련한 우리 자유화되었을 때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재화를 수입하는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음 중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 관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안 그래도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너무 비싸서 이 나라가 수입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면 국제시장 가격을 조금 더 올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치? 생산량은 증가한다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바로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 괴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수입량은 감소하고 경제 효율성도 감소하죠. 비효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다음 봅시다. 다음 중 어느 무역 정책이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무역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인가? 자, 생산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역을 어떻게 증가시키게 됩니까 하면 이게 수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아. 이 나라는 국내 A 국가라 할게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수출 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국가가 되면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무역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2절에 해당하는 무역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3절 무역 제한의 정책, 무역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그 주장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